자, 두 분 고개를 좀 더 가까이. 네, 웃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너무했어요. 사진 한 장씩 나눠 갖는 걸로 약혼식을 대신하다니. 그게 다 신부 쪽 생각해서가 아니냐.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 만나기도 쉽지 않지. 아가씨 말이에요. 처음에 잠실 아줌마가 그쪽이 7남매 중에 막내라니까 야만이 집안이 아니냐면서 선도 안 보겠다고 펄펄 뛰더니 원앙도 그런 원앙이 어딨어요? 대가 세 가지고 웬만한 남자들은 슬슬 도망쳐버리고 마는데 그 유명한 자존심이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죠 뭐. 그게 다 천생연분 아니냐. 아, 본지 이제 5개월인데 5년 만난 사람들보다 더 좋아들지는. 아유, 어머, 아니 어서 오세요. 고부간에 뭐 하느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 어머, 문이 열렸어요? 아유, 그래 내가 잘 잠갔어. 아이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서 앉아. 예. 아이고. 이제 늙으니까 중물쟁이 노릇도 못 해먹겠다. 차리려요? 그래 그저 전번에 유자차 괜찮더라. 네. 아니 근데 혜원인 이제 손소방 점심시간 이용해서 웨이팅 드레스 맞춘다고. 손서방? 어지간히 사위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구먼. 그래. 아이고, 사람 괜히 센트집 잡지 말고 용건이나 말해. 그래 혼수 준비는 얼마나 됐어?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해야지. 아이고 이 양반 천하태평이네. 아, 요즘에야 혼수백화점이니 전문점이니 오죽이나 많어.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인데 뭘. 아니 그래 얼마나 드릴 건데? 4년 동안 지가 선생하면서 모은 돈 거의 반 이상을 작년에 내 병원비로 날렸으니.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빠지게 안 해보낼 테니까. 당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 아니, 설마 무슨 열쇠 같은 거. 아유 별걸 다 아셔. 놀랬는데? 우리 집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줄 잘 알잖아. 따 누가 뭐랬길래. 그쪽은 사자 붙은 신랑감도 아니야. 개발원의 윤건이니까. 거긴 사는 사네. 석사. 너무너무 우아하다.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건요, 레이스로 드레스 전체를 장식해서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신부 이미지를 살린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주 잘 어울리는데? 이대로 결혼식장으로 달려가 볼까? 아예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하지 그래요? 두 분이 어쩜 그리 잘 어울리세요?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유, 말 마세요. 여기 와서부터 티격태격 싸우는 커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엔 혼수다 뭐다 해서 결혼하기도 전에 깨지는. 제가 걔는 쓸데없는 소리. 괜한 염려 마십시오. 우린 그런 사람들과는 유가 달라도 한참 다르니까. 안 그래, 혜원 씨? 잘 모르겠는데요? 응?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혜원 씨, 제 8열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자기들을 가려줄 내벽을 간절히 찾아다닌다는 얘기. 그래요.
누가 이 순간 나한테 왜 혜원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나 역시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겠어요. 커피 맛있다. 아니 청개구리띠예요? 이 번번이 진지한 얘기 좀 하려면 누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두고 봐요. 결혼 전에 반드시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 테니까. 또 사랑 타령이에요? 아, 한쪽 사람이 이미 입 밖에 냈는데 이 메아리도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줄 알아요? 그렇다고 수도꼭지 틀 듯 튼다고 나와요? 아니 그럼 뭐하러 나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쪽에서 원하니까. 그러니까 인심 팍 써주고 해주는 거예요? 난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 말을 안 하곤 못 베길 때가 오면은 아니 그때도 난 말은 못하고 울어버릴 것 같아요. 관둡시다. 이 혜원 씨를 울리면서까지 그 말을 구걸하고 싶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우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어머, 잘하던 영우 씨 쫓겨나겠어요. 나 이 집 형편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 안 했으니까는 알아서 해. 아이고 걱정 마. 설마 중매쟁이 얼굴에 먹칠할까? 아무 지 아버지도 가만히 있겠어? 아 시골 중학교 교가면 무슨 돈이 있어?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남의 비단지고 대학까지 가르친 것만도 다행이지. 그래, 그 대쪽 같은 승품 가지고 자식 농사 잘 지은 것 하나로 만족해야지. 아니 그래. 설마 바가지 한 장 달랑 들고 시집 갈까봐 걱정돼서 온 거야? 내 정신 좀 봐. 아 그저 인테리어인지 실내 장식인지 아는 신랑 고모가 혜원이를 보자고 한단 말 전화로 와가지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연락받고 올 때 들려온다고 했어. 어. 어서 와. 그래. 찾기 어렵지 않았어? 약간 어휴 저런 자일이. 아니야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직접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얘기해. 나 말라. 그럼요. 근데 현장이라뇨? 얘기 못 들었어? 이용우한테 주기 위해서 집에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뒀다는 얘기. 아, 네. 들었어요. 그래 가자고. 아파트에서 나한테 있어. 미스터리. 예, 누가 나 찾으면은 한 2시간 후에 다시 연락 주시사고. 예. 다녀오세요. 그래. 들어와. 자, 이봐. 여기도 보고. 어때? 이만하면 괜찮지? 네. 전 단칸 새방에서부터 출발해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과분해요. 하는 말마다 갸륵해.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영우를 얼마나 예뻐했게. 그래서 우리 영우가 살 신혼의 아파트만큼은 만살 제쳐놓고라도 꾸미는 걸 도와주고 싶은 거야. 물론 다른 형제들은 상담 정도로 끝냈다고. 영호 씨도 고모님 얘기 자주 해요. 뭐라고? 혹시 백설공주에 나오는 뭐 심술궂은 마귀 할멈 같다느니 그러지 않았어? 세련되게 나이 드신다고요. 그랬어? 할 얘기가 되게 궁했던 모양이지? 자, 이리 와봐. 수고비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이 아파트에 어울릴 걸로 한 2개쯤 뽑아봤어. 자, 봐. 이건 블랙 앤 화이트로 통일감을 준 건데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해주지? 그리고 내부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구를 낮게 배치해서 천정을 높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적은 평수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네. 그리고 또 이건 안방과 거실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출을 한 건데
거실은 모던한 느낌이 들게 하고, 그리고 안방은 브라운 톤의 전통 가구로 장식을 하는 거야. 현대와 고전의 앙상블. 어때? 참, 예산은 얼마쯤 세우고 있어? 예산요? 말이 거창해서 인테리어라는 이름이지. 뭐 하기 나름 얼마든지야. 비용 절약할 수 있어. 하지만 일단 그쪽에 예산은 알아야지. 글쎄요. 아니야, 그럴 게 아니고 다리 아프지?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들어. 네. 사실 전 혼수 같은 거 죄송해요. 단 둘이 사는 공간에 지나친 돈을 들인다는 건 낭비다 싶어요. 또 그럴 형편도 못 되고요. 아니, 이건 절대 지나친 게 아니야. 극히 기본적인 것이야. 뭐 보통 결혼할 때 해가지고 가는 옷장, 이불장, 서랍장, 장식대, 화장대, 문갑, 식탁 의자, 찬장, 뭐 이 정도 들 비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하나도 겁낼 거 없어. 물론 많은 가구가 싫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제 생활에 꼭 필요한 걸로 개성 있게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개성? 좋지. 하지만 적게 해가는 것만이 개성은 아니지 않겠어? 간단한 이부자리와 몇 개의 추사도금 어때요? 물론 제가 꼭 그렇게 해가겠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소위 집이라는 것 말이야. 집이란 냉장고처럼 뭔가로 가득 채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머. 아니 그거 참 맹랑하네. 어? 아이 언니는 현대 여성다운 거지 맹랑한 거요? 아니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멱살이라도 잡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요? 아니 이쪽에서 미리 집을 마련해 놨으면 당연히 아휴 괜히 이쪽만 실없은 사람 됐어요. 참, 이 집 막내 며느리감 참 똑똑합디다. 허튼 소리 한마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소리 군데군데 섞어가면서 지할 소리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 생각이 그래도 그렇지. 아휴 어디라고. 언니, 또 나 때문에 괜히 혈압 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혼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언니, 혼수 안 하고 어떻게 시집을 와요? 아유, 걱정도 팔자셔도.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죠.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엉망해요. 글쎄 이건 마치 이쪽에서 뭐나 잔뜩 해오라는 몰상식한 사람처럼 돼버렸으니 내 원 속상해서 정말. 참, 그 기왕이면 말이야 젊으니까 참 아름답고 멋있게 살고 싶으련만. 아무튼 우리 영우가 참 안 됐어요. 저 그나저나 아유 시끄러. 그만둬도 그너희들 집에 가. 막내 동생 결혼시킨다고 맨날 친정이만 들락거리다 시어른들 눈밖에 날라. 큰오빠 내가 유럽 여행 떠나면서 부탁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집 날마다 들여다보라.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서들 가 이제.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주무셔? 아 생각 있는 애가 일을 그렇게 치우려고 들어와? 아니요, 어머니 왜 저러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무슨 일? 아,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아, 글쎄 이 애가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오빠, 결혼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아니 새삼스럽긴. 아 뭐긴 뭐야?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사는 거지. 그렇죠. 결혼이란 행위가 여자가 살림을 싸갖고 남자의 집에 들어가 더부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고 어쩌다 저런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결혼하는 당사자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꼭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려 하나요? 세상 교과서하고는 달라. 아휴, 아휴. 아니
시댁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 의견하고 절충해 보기도 하고 허다못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이건 저만 잘났어. 엄만 대체 누구 편이에요? 아 지금 편 따지게 생겼어. 왜 초장에 눈밖에 날 궁리부터 하느냐고. 그래 아가씨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뭐하러 미리 원망을 들어요? 나중에 구박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 쓸데없이. 그래요.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니까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구박을 받든 소박을 맞든. 그래 어떻게 하기로 하고 온 거야? 이쪽 의향도 묻지 않고 설쳐대서 미안하다면서. 그게 진심에서 한 소리겠어? 빗대놓고 들으라고 한 소리지. 아이고 다 애미 탓이다. 내가 병원비로 돈만 안 까먹었어도. 그게 아니라니까 엄마. 혜원아, 돈 걱정은 말고 준비나 지장 없이 해. 회사 마을 공고에다 대출 신청해뒀으니까 며칠 있으면 나올 게다. 그래 아가씨. 오빠. 많이는 안 돼도 네가 엄마 때문에 쓴 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괜한 일 하셨어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전 빚을 내서까지 해갈 물건이 없어요. 있는 거 갖고 어떻게 해볼게요. 넌 빚을 내는 게 아니고 네 몫을 찾아가는 거야. 글쎄 필요 없대도요 오빠. 너 어떻게 네 생각만 하냐? 그 친구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요.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정식으로 그런 얘기 화제 삼은 적은 없지만 영우 씨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지금은 4개의 병만 필요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가씨, 우리나라는요 혼수를 좀 과분하다 싶을 만큼 해가야지 잘해왔다는 소리도 듣고 평생 대접받으며 사는 나라예요. 일종의 계산된 투자라고요. 이 사람 아까부터 쓸데없이. 아유, 당신은 몰라요 남자라서. 언니, 혼수를 투자해서 나머지 인생이 행복해진다면 우리나라 여자들 삶처럼 쉬운 게 없겠나요? 아, 참. 아가씨는 어떻게 꼭 그런 쪽으로만. 누가 뭐래든 제 결혼 준비는 제 소신껏 할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Press down as you work side to side, twisting with your obliques. So James and Mandy from Lincoln High School are taking part in the Shaker program, which is being funded by Budget Formula 2. And because so many of our schools are cutting back on the funding of physical fitness programs, 여보세요? a plan with 네, 맞습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가씨, 아가씨. 누구예요? 신랑 되실 분 큰 누님이시래요. 어서요. 여보세요? 제가 늦었나요? 아니에요. 내가 일렀어요. 앉아요. 네. 잠실 아줌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셔서 내가 오늘 우리 집 대표로 심부름 나왔어요. 모르진 않겠죠? 그쪽 생각해서 약혼식 생략하고 곧바로 결혼식 올리기로 한 거. 그렇지 않아도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약혼식에 쓸 경비도 절약되고 했으니까 친척들에게 줄 예물이나 신경 좀 써줘요. 친척들이라면은 먼 친척들은 생략하기로 하죠 뭐. 대신 우리 집안에 그동안 해온 수준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야 할 거예요. 두고두고 말꼬리 제공하지 않으려면. 기왕이면 능력 있는 며느리란 소리를 들어야죠. 다른 형제들과 비교도 될 테니까. 그럼 이왕 뵌 김에 어떤 분께 해야 되는 건지 저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시어머님 한 분의 칠형제 중 의로 2남 4년대 다 결혼해서 쌍쌍이 됐으니까 12명. 그리고
영우 외가 쪽으로 외할머님에다가 이모님이 2분, 또 외삼촌이 1분, 또 그쪽도 다 쌍쌍으로 쳐서 6명. 먼 친척들은 생략하고 그쪽 생각해서 직계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의 시할머님이 2분, 서울의 고모가 1분, 시골에 2분, 2분은 과부시고 1분은 해로를 하시니까 거기도 4분. 아주 간출대로 간출이고 웬만한 사람은 생략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참, 그리고 또 그래, 애미다. 글쎄 엄마, 시어머니 빼고 모두 25명이나 돼요. 예물로 사람 시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손 벌리고 달라는 건 어느 나라 풍속이고 법도예요. 기가 막혀 까무러치겠다고요. 그래, 좀 많긴 많구나. 하지만 해오라면 해가야지 별 수 있어. 별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아이고 기다고. 그래, 알았으니까 들어와 상의하자. 저 시집간 친구들 좀 만나봐야겠어요. 다들 어떻게 해갔는지. 그리고 저녁엔 영우 씨 만나기로 했고요. 너 저 손사모 만나거든. 입도 뻥끗. 이런 성질머리하군. 누구세요? 네, 저 며느님 되는 이미연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걔 여기 없어요. 어디 외출했나요? 저희 집으로 갔으니까 여기 와서 찾지 말아요. 저 머리? 어서 들어. 난 미연이 그렇게 된 거 까맣게 몰랐어. 하기야, 넌 학교 다닐 때부터 하늘만 보고 사는 애였으니까. 하지만 너도 결혼하려면 네 발밑에 땅을 잘 봐야 할 거다. 아니 뚱딴지같이 하늘은 보고 땅은 다 보니? 이상대로 살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지. 봐. 너도 알다시피 미연이 걔 얼마나 시집 잘 간다고 애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니? 신랑은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이겠다. 시부모님 아직 재력 든든하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걔가 결혼하면서 그쪽에서 700만 원짜리 노래에서 식계를 해달랬는데 350만 원짜리 가짜를 한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진짜를 받았는데 내게 가짜를 해준 것은 남편을 무시한 처사며 자기 집안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랜다. 난 잡지에서만 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게다가 시어머니는 누구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가구를 인간문화재 누구 것으로 가져갔느니 누구는 시아버지 한복 단추를 금 단추로 해가지고 왔는데 너는 그러면서 어디서 어떻게 알아오는지 온갖 희귀한 목록들 외워가지고 들들 복들한다. 해외 토픽감이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병색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남편은 또 뭐가 못마땅해 우거지상이냐며 그걸 핑계 삼아 걸핏하면 외박하고 그러다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갈라서게 됐대. 기가 막힌 말이도 안 나와. 아니 근데 넌 애 키우냐고 힘들어서 그러니? 어찌 안색이? 왜 그래 아까부터? 왜 그래? 너도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 사업 망하시고 그날 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 얘들 아빠가 둘러서 결혼하게 됐잖니. 그래, 시댁에서 다 해놓고 넌 빈몸이다시피 해서 갔잖아. 넌 그게 얼마나 사람 잡는 건 줄 아니? 너처럼 행복한 애가 어딨냐면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게. 그래서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해가고도 잘 사는 네 모습 보러 왔는데. 우리 친정 집안으로 치자면 자기네들보다 양반 집인데 단지 혼수 못 내보냈다는 이유로 부모 욕 듣는 건 물론 집안까지 형편없는 집안 취급하는 거야. 또 우리 친정 식구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양 이 집 근처엔 얼씬도 못하고. 그랬구나. 거기다 내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남의 집 혼사에만 갔다 오면 친정 집안이 어떻고 짐을 몇 트럭 오실 거 하느니 시댁 집안 사돈의 8촌까지 예단을 해가지고 왔느니 게다가 시집간 시누이라도 다녀가는 날은 내가 속이 뒤집혀서 어느 철학자가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혼수 많이 못해간 결혼 생활이 곧 연애의 무덤이더라 얘. 그이도 나도 서로의 삶에 지쳐서 둘만의 생활도 담담해지고 윤기를 잃었어. 행복 같은 건 감히 꿈도 못 꾸고 그냥 사는 거야. 이제 와서 물릴 수 없으니까. 왜 그래요? 좀 지쳐 보이는데? 아, 얘 배고픈데? 뭘 먹을까? 먹는 거 조금 미루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좀 이따. 그래, 무슨 얘기? 영훈 씨도 7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차고 싶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차고 싶어요, 안 차고 싶어요? 손목에 700만 원씩이나 매달고 무거워서 어떻게 다녀요? 아, 난 거저 준데도 고래해 보이는데. 정말요? 그리고 시계가 뭐 하는 물건이에요? 시간만 맞으면 되지. 됐어요. 그럼 금전 통과. 다음 아니, 대체 이거 청문회장도 아닌데. 영훈 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행복은 결국 마음의 문제니까 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이 마음속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상한데, 영훈 씨? 왜 그래? 다행이군요. 전 영훈 씨가 행복한 결혼 생활과 혼수의 함수 관계 같은 걸 넌지시라도 비추면 어떡하나고 걱정했는데요. 아니, 대체 왜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 시원히 털어놔요. 사람 진땀 나게 하지 말고. 네, 알았어요. 아유, 마침 혜원이 들어오네요. 전화 받아, 아버지셔. 어머. 아버지세요? 네, 큰일은 없어요. 그럼 작은 일은 있다는 거냐? 나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학교 일에 신경을 너무 써서 근데 혼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은근히 걱정이 된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무튼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야. 엄마하고 잘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해. 네, 염려 마세요. 아니 왜? 아버지한테도 오늘 낮에처럼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고 팔팔 좀 뛰어보지. 아버지는 엄마하고 달라요. 나중에 들으시더라도 틀림없이 제가 잘못했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어떡할 거야 예단 준빈? 일단 영우 씨한테 이름하기로 했어요. 아니 너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 그럼 어떡해요? 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실행할 수도 없는데요. 저녁은 먹었니? 네. 피곤해 보이는데 꿀물이라도 좀 타오랴? 관두세요. 기분이 어째 별로인 것 같구나. 아, 대체 왜들 쓸데없이 꼭 그래야 돼요? 무슨 소리야? 아, 그쪽에서 해오는 대로 놔두지. 감나라 대추나 왜 미리들 나서서. 참,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아세요? 낯이 뜨거워? 왜? 걔가 뭐라 그러든? 뭐라고 하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형제가 많은데다가. 형제 많은 것도 죄라드냐? 누가 그렇대요? 안 그럼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던 일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쪽에서 준비하도록 놔두셔야죠. 왜 이쪽에서 보기 흉하게 나서서. 그게 뭐가 그리 잘못이야? 중매선 잠실 아줌마 말이 예단 받을 사람 대충 적어 보내는 게 그쪽을 왜 좋을 거라고 해서 이쪽에선 없는 시간 쪼개가며 친절 베푸니까 뭐? 그러니까 제 네, 말은요. 엊그제도 네 곰한테 어쨌다는 얘기 듣고도 실속이는 애라 그렇거니 하고 억지로 자위했는데 이제 보니 용 그쪽 입장으로서는. 내 쪽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그쪽 입장만 걱정하니? 누가 그렇대요? 전 결혼 전에 이런 문제로 잡음이 생길까. 아이고 다 듣기 싫어. 아유, 저 어머니. 아이고 간도. 왜 무슨 일이야? 저쪽에서 신랑 어머니가 좀 보자던데 나한테 귀뜸도 안 해주고 이거 두 집 다 중매증에 알기를 영. 글쎄 너랑 함께 보잔 소리 없었대도. 제 문제가 아니라면 두 분이 만날 이유가 없죠. 엄마 혼자 적재 보내는 것 같아서 안 돼요. 저봐요. 저쪽 3명씩이나 돼. 여기 의자 좀 조금 이따 시킬게요. 아휴, 바쁘실 텐데 어떻게 같이 나왔네요? 예. 이 근처에 볼 일이 있다나 봐요. 네. 저 어머니 앉으세요. 전 어머니 되는 분하고 같이 서로 자식 둔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좀 해보자는 의도였는데 어차피 당사자가 나와서 잘 됐네요. 혜원 씨, 난 그쪽을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결혼도 하기 전에 섹시가 신랑 될 사람한테 얼마나 훈계를 하고 닥달을 했으면. 아니 훈계를 하고 닥달을 하다니요. 우리 영우 어머니한테 말대답은커녕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자란 애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혈압도 높으신 어머니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퍼버대게 만들었느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예, 혜원아. 우리 집안 사람들 배울 만큼 다 배워서 그렇게 지각 없이 구는 사람 없습니다. 대체 시댁을 뭘로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수나 이음을은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유 언니 설마. 아닙니다. 할 거예요. 저 진정들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가 아직 철이 없어놔서. 저 그쪽 의향대로 모두 다 따를 테니까 염려 마세요.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엔 시어머님 되실 분과 형제분들께는 약수 하나마 제 성의껏 뭔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요해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누가 강요를 했다고 그래? 얘가 정말.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게 강요가 아니군요. 아니 대체 왜 이래? 아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 겁니다. 제가 다 할 거예요. 아유, 난 당돌하다 얘기만 들었지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정말 사과드리겠어요. 전 다만 예물이란 말 그대로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강요받아서 억지로 마련한 물건에 차라리 다 마련하라니 솔직히 벅차다. 그러니 어떻게 고려해달라.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쪽에서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서 선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또 누굴 훈계하러 들어요?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시는군요. 가요 엄마. 더 이상 길게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대단한 따님 두셨습니다. 어머니, 아니,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야? 저 정신 말짱해요, 엄마. 택시! 택시! 아휴. 택시! 아휴. 아휴, 왜 그러세요? 좀 이으시면 드실 일 가지고요. 아, 그 이상 뭘 어떡해요? 나 그런 애 필요 없어요. 무작정 따지기부터 하는 그런 며느리 우리 집안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원래 대쪽 같은 교육자 집안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원리원칙밖에 몰라서 그래요. 아휴, 겪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애 심성은 비단결이에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지. 아, 거짓말 잘하는 애 같아서 봐요. 그냥 겉으로는 내내하고 살살거려도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지. 아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내숭 떼는 며느리보다 100배 낫잖아요. 빌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그걸 몰라서 물어? 아, 남들이 아무 소리 없이 해내는 일을 왜 이렇게 침을 빼나 그래? 응? 나 어제 그 집에 가서 손이 발이 돼도 빌었다고. 아유, 나 이제 충매쟁이 노릇 더 이상 못해 먹겠어. 네가 잘못됐다고 빌면은 없었던 일을 해주겠대. 어? 그러니까 빌고 싶으면 엄마네 가서 빌으세요. 얘가 정말 끝까지. 아,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지. 응? 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을 있는 대로 되받아쳐? 응? 진득이 듣고, 그리고 신랑하고 상해가면서 적당히 눈치껏 왜 못해? 응? 바로 그게 내 말 아니오. 어? 아무리 내 딸이지만 해도 너무해 이거. 해줄 건 해주고 챙길 건 챙기고, 아, 진짜 실속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 순 헛똑똑이야. 응? 해주고 챙기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전요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이란 큰 문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까 그 걱정만으로도 태산인데. 그래, 꿈꾸는 소녀다 소녀. 응? 나이를 헛먹었어도 한참만 먹었어. 소모품에 불과한 물건들 때문에 이렇게 법석을 떨고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허비해야 한다는 게 정말 한심해요. 중요한 건 시끄러워. 네 말이 100번 오라도 시댁에 시키면 해야지. 여자가 별 수 있는 줄 알아? 전요 남이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꼭두각시짓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 아, 다른 여자들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나도 우리 어머니도 그 어머니 어머니도 여자 된 게 죄라서 그저 울며 겨자먹기를 하는 거지. 엄마,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출발점에 시작해서 함께 사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여자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해? 너 혼자 이 세상 뜯어 고칠 수 있어? 악습이면 고쳐 나가야죠. 아무튼 전 제 식대로 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쟤 때문에 4명이 못 죽지.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해. 하지만 너 이런 우통에 네 신랑들 손영우 씨만 중간에서 애꿎게 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당해요? 아이고, 도통 마이동풍이니. 아니 왜? 당한다니까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 아니요, 눈물은요. 걔가 눈물이 나 있는 애인 줄 알아? 글쎄,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두 눈이 다 퀭하더라고. 설마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어. 영우 씨 그렇게 심약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줌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이라니까는. 아유, 그 사람 어찌나 심나는지 요즘 밥도 통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식구들하고 통 얘기도 않고 그런다더라. 어? 아휴. 응? 여보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전화 받아. 네, 저요. 네, 그러죠. 나오랬니? 네, 퇴근 후에요. 근데 목소리가 다 가라앉은 게 왠지. 겉봐! 이거 신랑감 못할 짓 좀 그만 지켜. 아니, 너 어떡할 때야? 나가서 일 더 벌리려거든 아예 나가지 말든지, 아니면 나가서 그동안 일 사과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든지. 아휴, 애미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거든. 알아서 해. 아휴. 안녕하세요, 뭐. 웬일이니? 네, 부탁드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 앉아. 네. 얼굴이 좀 안 돼 보인다. 네, 요즘 연구팀이 좀 바빴어요. 그래? 뭐니?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어디다 쓸지 묻지 마시고요. 꼭 갚을 테니까 좀 돌려주세요. 고무라면은 제게 조건 없이 그래 주실 것 같아서 왔어요. 미리 입 먼저 틀어막는구나. 그래, 그러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네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다 올 생각을 했겠니? 하지만 지금은 은행 문 닫았으니까 내일 오전 중에. 응? 미스터 리? 고모가 딱 한마디만 할게. 지금 사사건건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평생 걸핏하면 원칙 따지고 못 따지면서 너 피곤하게 할 거야. 이건 단순히 뭘 해오고 안 해오고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참, 고모도 데리고 살긴요. 함께 사는 거죠. 말은 좋다만 아무튼 후회 없도록 해라.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맥주 둘. 네.
말을 좀 해봐요. 그쪽에서 먼저 좀 해보시죠. 누가 나오라고 했죠? 나한테 할 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듣길 원하세요?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거지. 영우 씨답지 않게 왜 말마다 트집은 잡고 이래요? 트집은 혜원 씨 전문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이 다 안 나오는군요. 뭐 안 나오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우 씨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집안 어른들께서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 그러시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것까지도 모두 하겠어요. 하지만 정 그러시다면 하지만 제발 이런 말 좀 안 할 수 없어요? 왜 선선히 그러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영우 씨, 무슨 토씨가 그리 많이 붙고 까다롭냐고요. 나로선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큰 용단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큰 용단. 1시간씩이나 늦게 나타나 술에 취해 게다가 조랑까지.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보시라고요. 영우 씨, 저 좀 봐요. 왜 안 갔어요?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겁니까? 예? 그래요. 그러시겠죠. 윤혜원이 사전엔 잘못했다 같은 말도 절대 없을 테니까. 예? 한복지와 공정 그리고 양장지. 어머니, 시어머님 되실 분한테는 간이부를 하시든지 오리털 이부를 하고 싶다 그러셨죠? 그래, 일단 그렇게 적어봐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형제 부부들은 최소한 옷감이나 양복지를 한 번씩 넣는 게 좋겠죠? 아니, 공전이 워낙 비싸니까 옷감을 줘도 방고들 안 할 텐데 뭐 그렇다고 공전까지 넣자니. 아이고 참 큰일 났구나. 아가씨세요? 아가씨. 제가? 혜원아, 왜 그래? 응? 엄마, 오늘 그냥 날 내버려둬요. 왜 또? 뭐가 어떻게 됐어? 얘기를 해봐, 얘기를. 제발 엄마, 오늘은 아무 말도 않게 해줘요, 네? 아이고,
내가 속 터져 죽지. 죄송합니다. 술만 드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이렇게 되도록 오늘가요 잘못했다면서요. 우리 집에서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형은 사랑스럽고 이쁘네요. 어머니도 그걸 아시게 될 거라고요. 제 말은 도통 아무래도 당신이 밤 기차라도 타고 잠깐 올라왔다 가셔야겠어요. 예.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네 엄마한테 대강 얘기 다 들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로구나. 내가 널 칭찬할 줄 알았더냐? 아버지, 너희 시댁이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가정처럼 호화혼수를 해오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뭘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니? 저 해오리 넌 가만히 있거라. 다 너희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또 그동안 흔히 해온 그 관습대로 뭐 별 생각 없이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 아비는 생각한다. 교육자이신 아버지만큼 잘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자식의 어버이야. 혜원아,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자식의 행복 앞에서만은 때로는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야. 오빠가 마련해 준 것보다 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해.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융통을 해볼 테니까. 아니요, 아버지. 나는 내 딸이 시부모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겠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래. 그렇게 알았으면은 네가 오늘 그대 어른들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뜻대로 따르겠다고 그래. 근데 이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제 전 제가 영우 씨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생일대의 큰일을 앞두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때론 모든 게 회의적으로 보여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법이야.
그래. 어려운 때일수록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쉬느냐? 그러니까 일단 네 쪽에서 굽히고 들어가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릴 게야. 자, 아버지는 저 학교 때문에 새벽차로 다시 올라갔다가 토요일에 다시 온다. 응?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너 꼭 갚아야 해? 고마워요, 고마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가 잘못 가르친 탓으로다가. 하여튼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사실 제 동생이긴 하지만은 인류대학원 출신에다가 인물 좋겠다, 직장 괜찮겠다. 또 지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까지 한 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신부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넌 가서 차 좀 내어놓으라. 네, 어머니. 아무튼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철없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게 뭐예요? 혜원 씨 오면 전해 주십시오.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 집에서 말씀하신 건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요.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되나? 자, 그럼 예설이 바빠서 바로 가봐야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차 한 잔도 되지 못해서. 앞으로 더 마실 게요 많을 텐데요. 뭐.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예, 모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좀 따라다니긴 뭘 하고. 영미야, 네가 예물 준비할 때 함께 다녀주면 어떻겠니? 시키는 대로 하죠, 뭐. 예.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 취향을 우리가 더 잘 아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쪽 짐도 덜어주는 게 될 겁니다. 그럼요. 딸 넷을 결혼시켜 봤지만 예물 장만하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요. 일찍 오셨네요. 아가씨, 어머니 왜 저러세요? 명단 옆에 원하는 물건 이름을 써서 주면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 손이 발대도록 빌어놓으니까 또 산통을 깨? 감시라도 따라다니는 거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쳐. 관둬.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사정하기 지쳤어. 참, 아까 영우 씨 왔었어요. 영우 씨가요? 예, 이게 뭐예요? 그쪽 댁에서 말씀하시는 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이렇게 깊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 빨리 좀 나와보세요. 저하고 싫으면 그만해요. 저 어머니까지 왜 저러시나? 아가씨. 아유, 참.
손영우 씨 부탁합니다. 네, 저요. 이따 저 좀 만나요. 저 미안하지만 한 가지. 나오실 때 지난번에 찍은 야권 사진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정말 이대로 끝낼 모양이에요. 저쪽에서 끝내자고 정식으로 통고 오기 전에 끝낸다고 해서 잘 됐어. 저까지 기집애? 그 집에 들어가서도 몇 번 쫓겨났을 판이야. 끝을 내들 말려 내버려둬. 어머니. 아이고 아무도 싫다 나가거라. 아가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네? 조금만. 아가씨. 아가씨 드레스까지 맞춰놨잖아요. 아가씨. 인연이 아닌가 보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결국 영우 씨 역시 내가 돈 때문에 이 난리를 떨었다고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혜원 씨. 돈 없는 내 처지 자위하느냐고 개성 찾고 못 찾는다고 여긴 거라고요. 남의 성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돼요? 이건 윤혜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여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분명히 돌려드렸어요. 사진 가져오셨죠? 정말 꼭 이렇게까지? 자, 사진 보시는 데서 찍겠어요. 그쪽 것도 저 보는 데서 없애주세요. 그걸로 쏘린 깨끗이 아무 관계없는 사이로 되돌아가요. 못돼. 혜원 씨. 혜원 씨. 사진을 찢어도 필름은 남게 돼 있어요. 필름마저 없앤다 해도 혜원 씨와 내 가슴 속에 쌓인 것들까지 흔적 없이 없앨 수 있어요? 어디 그럴 수 있거든 말을 해봐요. 혜원 씨, 한 가지만 물어요. 지금 왜 울어요? 나한테 맞은 게 아파서? 아니 억울하고 분해서? 말해봐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난 알아요. 날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혜원 씨.
자, 이쯤 되면 이게 결혼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아무래도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두 사람이 다 첫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하고 서툴르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소감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소감 모처럼 그 여자가 신선한 소리를 많이 해서 기분 조금 좋았어요. 네. 이 교수님께서 뭐 저도 동감입니다만 한 여자가 사회 관습이나 제도나 또는 어떤 풍조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그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강 원장님은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단히 멋있는 피나레를 장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직 피나레는 안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혼수다 또는 오고 가는 대화다 이게 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혼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싶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미혼 여성 또 기혼 여성들 그리고 주식회사 인켈과 신세계 사원들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죠. 결혼 안 하셨죠? 네. 친구분들은 결혼한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있어요. 혼수를 걱정하시는 건 못 봤어요? 걱정 많이 하는 거 봤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느 집이고 안 하는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를 할 때는 저희 사정에 맞추고 여러 가지 물론 상대방의 사정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희 사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과 다를 때 그런 문제를 과연 이걸 우리 주장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 사정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거 봤어요. 혼수 문제로 결혼은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네, 아직 우리는 타협이 잘 돼가지고요. 그렇게 고민은 안 했어요. 타협은 두 분만의 타협이 잘 된 겁니까? 양가의 타협이 잘 된 겁니까? 물론 양가의 타협이죠. 이 집도 아마 결혼하게 되면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혜원네 집이요. 네. 빚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죠? 빚안 얻고는 뭐 청년결백한 학교 교감 선생님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실 때 빚 좀 얻어서라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왜 말도 안 돼요? 현실이 그런 걸로 어떡합니까? 아이고. 전혀 네. 그런 결혼에는 타협 안 하실 생각입니까? 네. 지금 저런 신부감, 혼수 문제에 있어서 전혀 타협 안 할 신부감을 만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본인? 글쎄 저런 신부감 만나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어디 근무하시고 계신 분 같은데? 예, 신세계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신세계백화점에 혼수감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혼수감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주실수록 수지 맞는 직업이신 것 같은데 본인은 그 신부 되실 분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이 요구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서로 양가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어느 수준이라도 좋겠습니다. 신혼이신 것 같아요. 네. 혼수감 많이 해가셨어요? 아니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글쎄요. 어머님이 준비하셔가지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신랑 댁에다 좀 높이 부르신 것 같아. 이게 진짜 얘기하면 탈로 나가봐. 아니요. 오히려요. 시댁이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거 없다고 살림살이도 다 가져가려면 여기서 좀 힘들잖아요. 몸만 오라고.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근무하십니까? 주식회사 인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인켈이요. 신부감 골라 놓으셨어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마이크 드세요. 드라마 속에서는 그 영우하고 그 어머니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막 머리를 잡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개 아들이 지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요구에 지게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현대사회니까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혼수감은 아무리 해가도 신랑 집에서는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가져가는 집에서는 아무리 적게 해도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신랑하고 둘이 서로 타협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 출발하는 그 구조에 맞춰서요. 적당히 했어요. 네. 결혼하셨죠? 네. 혼수감 문제로 지금 결혼하신 이후에 트러블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결혼 후에는 없었고요. 네. 결혼 당시에는 약간의 그런 거 있었죠. 결혼 당시에. 네. 따님 계세요? 네. 드라마 속의 그 혜원이 엄마는 지나치게 그 사돈댁의 저자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위가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저거하고 글쎄 제 경우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될지 저도 정말 딸 누구든지 아들이고 딸이고 기를 적에는 상당히 참 저갈 텐데 시집 보낼 적에는 딸 아들이 분명히 구별돼 갖고 꼭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네. 이영수 교수님, 드라마에서 그 고모가 아파트를 한 채 사줬다 그러면서 데려가서 그 견적이 얼마 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혜원이가 거절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한 거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그 집에 살 사람은 바로 본인들이고 그걸 정말 어떻게 꾸미냐는 것은 자기 할 일이지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 게 우선 뭐 부당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래야 또 그 현대 여성으로서 어떤 가져야 할 면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서 교사께서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그건 조금 터무니없죠. 혼수적인 차원에서 보기는 조금 터무니없는 것이 그 젊은이들이 살 공간을 이제 자기가 가서 설계를 해주고 할 텐데 뭐 경비 같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특별히 배려하는 것 같은데 당하는 쪽에서는 조금 어처구니 없었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아까 극 중에서도.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걸 보면서 조금은 그 문제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요새 그 과다 혼수 때문에 얘기가 많은 거 사회 문제 되는 거 그런 거 알고 있는데다가 이거 하나 곁들여서 이제는 실내 장식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거 얼른 그런 게 느껴져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이 혜원이가 첫 출발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으로는 신랑감 어떻게 보세요? 신랑감으로서. 아주 의지가 굳은 신랑이던데요. 네. 신랑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그 좀 안 좋다 반해서 그런데 그건 저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갖고 있는 여자의 편견이라고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늘 말썽의 소지를 일으킨 사람이 거의 다 여자고요. 그럴까요?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감 선생님도 한 분 나오신데 남자분이시던데요. 그 뭐 문제를 일으키진 않죠. 네. 그런데 또 하나 그 혜원이도 또 그 당사에 들어갑니다. 왠가하니 그 아까 남자가 좋다고 하는 얘기 신랑 되시는 분이 남자가 돈을 참 어렵게 빌려 가지고 갖다 주거나 여러 가지 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는 얼마나 좋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교수 될 사람을 약혼자를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을 그 약혼자인 여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마음을 잃는다고 하는 건데 참 여자가 우선 남자의 그 넓은 마음을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남자가 훨씬 저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선생님 그 혜원이가 약혼 사진을 찢은 거요. 네. 그는 이제 결혼을 끝내자고 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를 좀 붙잡아다오 하는 제스처로 보십니까? 아니죠. 그 순간까지는 그런 제스처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교육자의 가정에 우리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돈을 갖다 줬다. 여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한마디 이 얘기도 없이 아까 삼자에게 전했다는 거. 여기에서 한 여성의
자존심이 상했다. 나가서는 뭐 전체 여성을 모두 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대요.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혼 사진 가지고 나와 뭐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드디어 끝나는구나. 역시 혼수는 이렇게 복잡해지는구나 해서 찢었는데 찢는 그 순간에 남성의 표정이 대단히 사랑의 눈빛을 바뀌던데요. 거긴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혼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 여성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혼수감을 마련하는 현장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김명희 씨. 혼수감 골로 나오는 게 신부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친정 부모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두 분이서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딸린 식구들이라 그러나요? 같이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드라마 속에서는 그 시어머님 되실 분이 네. 자기 딸 보고 그러니까 혼수감 고르는데 신우이를 붙여서 같이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보고 놀라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시댁에 어느 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많아요. 근데 그 시댁에도 근데 아까 그 신부는 고분고분이 와서 감시를 당하면서 삽니까? 감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이렇게 마음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은 뭐 시어머니, 시누이 뭐 같이 이렇게 동서 관계가 되실 분까지 오시거든요. 네. 대개 네. 뭐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수감을 고르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그 대부분 여성분들이요 근로 여성이기 때문에 네. 참 저렴해요. 그러니까 400에서 한 600 정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알뜰하게 없는 거 없이 다 구비해 가시는 정도거든요. 근데 간간히 조금 그걸 넘는 분도 계시죠. 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 800에서 1000 정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은 자기들 것만 아니라 예단에 속하겠죠. 이제 시어머니, 시부모님께서 사실 방에 가구까지 해가시는 분도 계세요. 시어머님 살 네. 방에 가구까지. 그렇죠. 그 시어머님은 그러니까 결혼할 적에 혼수감을 안 해온 분이 같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실상을 있는 대로 좀 말해주세요. 보시기에 네. 혼수감을 고르는 신부들이 본인의 수입이나 현재 형편보다 조금 과욕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60-70%는 한 보통 대부분 직장 여성들이 한 4년 정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4, 5년 정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정량이 맞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렇게 균등이 생긴다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에요. 그럴 때는 약간 과다하게 해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직장 생활 한 4, 5년 한 신부들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4, 5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혼수감에다 다 집어넣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 대부분이겠죠. 많이 계시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기간 동안 수준이 결혼 자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도 더러 보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합리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는 약간 부당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수감이란 게 제가 그런 매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과다 혼수를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도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꼭 아까 그 극 중에 그 인물처럼 반 정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반 정도는 동생이 있으면은 그 학비 충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갈 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본인께서도 무슨 그 혼수 준비를 위해서 계를 들었거나 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적금은 듣는데 혼수를 위한 비용은 아니에요. 그냥 마뒀다가 혼수로 쓰게 되면 쓴다.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강 원장님 그 예지원에서는 직접 그 신부 교육들을 많이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혼수감이 호화혼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간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둘 다 다겠죠. 저도 간이 좀 커졌나 봅니다. 네. 요새 이렇게 보면은요. 우선 옛날 저희가 이렇게 선배님의 문헌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물품이 많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오랑캐짓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 표현을 하시고 또 하나는 만일에 자기한테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을 물품과 이렇게 대체를 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오는 사람이 새로 맞이하는 집에서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하나의 예의의 예단이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것이 하나의
물품화되다 보니까 대단히 많아졌다. 이게 이제 문제도 되고 또 하나는 혼수를 많이 해갔다고 했을 때는 과다해서 과다를 낳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롱도 그냥 조그마한 거 가져가면 될 텐데 이게 많다 보면은 평수가 또 많아야 되고 또 다른 가구가 많다 보면은 이것을 또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더 들고 이런 것도 우리는 참고로 해야지 그때 그 순간만 과다한 혼수를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저희가 뭐 얘기를 하지요. 어떤 신랑 신부는 너무 많이 해갖고 왔어요. 뭐 전자제품이니 방은 한 칸인데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잘 수 없고 포개밖에 잘 수가 없어요. 공간이 말이죠. 근데 서 기사님 드라마 속에 말이죠. 예단을 50명 정도 해주라 그러잖아요. 시집 식구한테. 원래는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죠. 50명이든지 5명이든지 시댁 식구한테 가져가는 예단은 대개 그 직계에서는 애기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정도는 예의가 돼 있는데 50명이든 5명이든 해가는 물질에 그게 문제죠. 50명은 그렇죠. 50명이라도 500명도 되겠네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게 많은 게 죄냐? 그건 죄될 게 없죠. 단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양상이. 시어머니 앞으로 한 사람 앞에 밍크 코트에서부터 보려서부터 병풍서부터 다 하려면 한 사람과 가지고 50명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가는 사람의 그 자세인데 요새 뭐 균형 그러는 소리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도 균형 잡힌 게 민주주의라고 그러대. 근데 시집 갈 때 혼수를 해가는 거 그 자체를 내 삶과 균형을 맞춰서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배제하지 말고 이 일을 이끌어 나가면은 무리한 일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그 지금 저쪽에 그 혼수홈센터에 있는 김양 얘기를 들어보면 시집 식구들이 따라다니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수를 모래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라마 속에서도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데 우리 동양의 미덕으로 보면은 그게 쉬 이해가 안 되고 선물 주는 사람이 잘 헤아려서 그 사람이 그 주는 선물을 오래 간직하며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선물을 헤아려서 선택해 주는 그 마음의 현명함이랄까 그 마음의 배려 이것에 감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물 주고 받는 건데 요즘 서양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신년 선물할 때 뭐가 필요해? 내 필요한 거 사주마. 나 선물하고 싶은데 요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졸업 선물 사줄 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졸업 선물 때는 뭐가 필요한지 알지만은 이 집 밖에 고모라든가 삼촌이 선물 사줄 때 돈을 한 2만 원치 산다고 그러면은 물어가지고 너 뭐가 필요해? 내 그거 사주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찌 보면 요즘은 선물을 적절하게 잘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팽배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직접 그걸 가질 사람, 징표를 오래 가지면서 새 식구가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이루는 성원으로서 새로 맞이하는 입장에서 늘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지면서 그 물건을 쓰면서 그러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그 사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그 본인 당사 선물 받는 당사자가 난 안 가겠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그 선물 하는 사람이 아주 나오십시오. 해서 데리고 모시고 나가서 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때 그렇게 그 반감을 일으키거나 뭐 부장을 일으킬 이유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반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예전에서 보시는 그 화혼수감의 실태 같은 걸 한두 개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들으신 거라도 주변에서 아무래도 결혼 쪽에 많이 가까이 계시니까. 글쎄 옳다. 그랬을 때 요즘은 뭐 그 사자 들어간 신랑 광고 올려면 뭐 열쇠가 3개에서 아나운서. 5개. 네. 열쇠가 3개에서 뭐 5개 됐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요. 뭐 0.00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석 선생 함자를 내가 댔지요. 예를 들어서 0.001%가 이제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입맛이 쓰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쌀밥에도 돌 하나가 문제다 이랬죠. 석 선생님 용사세요. 본인의 함자를. 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온 그 조상들의 예절이 지금에 갑자기 와가지고 소위 경제 고도 성장해서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돈이 많아진 사람들의 행위 아니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거기에서 그야말로 부작용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선 호화 혼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서 기사님 혹시
며느리나 사위 보셨어요? 전 뭐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다 아, 봤죠. 네. 그럼 제가 자유롭게 좀 여쭤봐요. 그럼요. 예. 며느님 그 보실 적에 네. 혼수감은 어땠습니까? 우선 그 전에요. 아까 드라마 중에서 딸 가진 부모는 무조건 네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 저자세를 저는 보면서요. 사실 관용이나 아량이나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는 강자 측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습으로 봐서는 아직은 시어머니 쪽이 아들 가진 쪽이 강자 쪽에 서요. 그러면은 그 편에서 상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집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건 있다. 그게 겹쳐 가져올 건 없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사가져 오너라. 이것이 시어머니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딸을 시집을 보내보니까 내가 딸의 어머니 측에서는 그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저쪽에서 해오면 받아는 들어지지만 그런 그 묘한 것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딱 끊어서 20만 원어치면 합당하고 30만 원어치면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혼수의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가가 합의해서 이제는 그럴 때가 됐죠. 아까 선물을 노출해서 하는 것이 훨씬 문화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양가가 합의해서 아까 여자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셨는데 왜 어떻게 아버지가 나셔서 사돈끼리 바깥 사돈끼리 우리 이런 거 생략하고 저희들 좋으면 그것 맞이합시다 할 수 있는 관용을 그 남자끼리 서로 만나서 해놓고 그 약속대로 안악들이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문제지만 또 문제가 아닌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 지나치게 시집간 딸들이 와가지고 배나라 감나라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점잖하게 의논해서 지성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데리고 잘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며느리님 들어올 적에 전 며느리 들어올 때 얘기했어요. 딱 만나가지고요. 너희 둘이 덮을 이부자리, 옷 걸어놓을 장롱. 왜? 내가 입을 지금 덮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그거 두고 또 새 거 덮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놓을 때도 마땅치 않다. 우리 집 좁은데 너희들 덮을 이부자리 해가지고 장롱은 내 거 줄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 옷 걸 장롱 해와라. 냉장고도 세탁기도 집안에 쓸 거 다 있다.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그럼 우리끼리 볼 텔레비나 해와라. 색시한테.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하고 비디오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혹시 저쪽 신부 댁에서요. 네. 우리가 해올 능력이 이것도 있고 있는데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깔보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는 혹시 안 했습니까? 절대 그럴 분위기를 보고 얘기를 하지 상대방을 다 아는데 알겠습니다. 아는데 맞춰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그쪽에서 할 바를 챙기죠. 아까 그 교감 선생님의 집처럼 지금 별로 해놓고 사는 거 보니까는 없는데 거기다 대고 못 되라 하니까 돈 이전에 사람이 저항 먼저 오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쪽에서 배려를 하자는 그겁니다. 이 교수님 지금 우리 사교사처럼 시어머님이 이러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혼수감을 시어머님이 요구합니다. 이 드라마에처럼.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회 아주 오랫동안 밑바닥에 뿌리박고 있는 그 남존여비 이 사상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봐요. 그게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어머니도 여자 아니에요? 여자인데 실제로 자기는 어느 편이냐면 남자 편이거든요. 남자 편이니까 남자가 좀 더 권한을 더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 남녀미라고 보는데 그래서 요즘 왜 우리나라의 그 남녀 평등 뭐 이래서 이러는데 제가 어떤 이런 글귀 이런 게 있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여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과자가 있는데 반쪽을 남자가 가지고 반쪽을 여자가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녀 평등의 생각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진 과자는 따로 있다면 여자는 또 별도의 다른 과자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별도 하나하나씩 가지자. 있는 것을 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좀 뿌리박히지 않다면은 오히려 여자 측에서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 화원수의 실제적인 부작용 같은 거에 파혼을 했다든가 많은 제자를 키워내셨으니까 그런 거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석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요새는요. 딸을 가진 어머니는 비행기 타고 아들 가진 어머니는 버스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딸 가진 집에서 저 자세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 혼수 문제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뭐 사돈 될 분들끼리 남자분이 됐든 네. 여자분이 됐든 서로 이 얘기 될 수 있으니까 타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도 있으면은 뭐 건너줄 수 있는 거지요. 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왜? 내 자식들이 살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방법이 아까 같은 드라마 속에 있다든가 이래서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양가에 조금 감정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 형사께서는 말이죠. 혼수감으로 부작용 이런 거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있죠. 파혼을 한다든가 네, 딸 시집 보낼 때 빚을 너무 과다하게 져서 과다하게 고생한다든가.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가 다른 거지만 그 남자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괜찮고 저는 딴 데서 그걸 느낀 게 아니고요. 그런 애 데리고 살면 네가 피곤하다 하는 어머니 말에 어머니 왜 데리고 삽니까? 함께 살지. 이럴 때 저는 그 남자한테 완전히 함께 산다는 의식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는 물건이 내 거고 네 거라는 의식도 없어지는 거죠. 안 해와도 너와 나고요. 해와도 너와 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그런 정신이 있으면요. 혼수 문제를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살 카풀이 될 수 있다 하는 여지를 제가 보면서 신선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밀도가 굴절이 안 된 거는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부작용을 받느냐 그럴 때 제가 봤죠. 봤는데 결국은 오랜 교제를 했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 받은 예물 받은 시계가 마땅치 않으니까 너 우리 사무실에 와서 봐. 나처럼 이런 거 받은 애 없어. 그래 가서 보니까 신랑이. 예. 그건 참 이 애가 4년을 교제하던 남자인데 과감하게 파혼을 했어요. 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단적으로 한데 그게 꼭 혼수 때문에 파혼이라기보다 그 인간 때문에 파혼이 됐다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결부시키고 싶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제 혜원이가 그 어머니들은 다 해주겠다고 난리 쳤습니다. 혜원이 어머니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혜원이가 해갈 거 다 해가고 한다 해서 그 시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좀 이제 시누이들한테 이미 찍힌 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네. 그랬더라도 또 처음에 한번 그렇게 봤죠. 야무지고 괜찮겠다 하는 의식이 잠깐 있었거든요. 내 식구가 돼서 내 집에 오면요. 그게 합리화가 됩니다. 걔가 그리고 걔가 앞으로 살아주는 거에 딸린 거예요. 이제서부터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제서부터 거기 들어가서 잘 살아줄 때 혼수 그런 거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혜원이가 살아주는 자세인데 극 중에서 볼 때 그만한 정신을 가지면 능히 잘 어른들 보필하고 살으리라고 계속 부딪히기만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 부딪히지 않아요. 미련해야 부딪히죠. 그럼 지금 미련하네요. 그렇지 않죠. 자기 의사를 관찰하는 방법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기존 관념을 꽉 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다 하면 버르장머리 없어요. 그러나 바른 일을 바르게 얘기할 줄 아는 똑똑한 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제가 우리 집은 며느리 들어오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여성으로 놓고 볼 때 전체 여성이 평가하는 그 여성의 매너는 저는 아주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간간히 죄송하다는 소리 섞어가면서 아주 배운 현대인답게 아주 행동하는 게 전 그 극 중의 여주인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신랑감은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거는 이제 딱딱해서 그건 딱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시집 식구들은 좀 찍혔다고 보지 않습니까? 찍혔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찍혔죠. 당돌하다. 그럼 근데 지금 당돌하다. 들어가서 네. 결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좀 서먹서먹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해갔다. 예를 들어서 50명분 뭐 이렇게 해갔다 게다가 하더라도 오만불전하게 약혼 사진까지 찢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 찢은 거는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요. 네. 거기 그랬을 들어간다면. 때, 네,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요. 너는 약혼 그 사진까지 찢었지 않느냐 했을 때에 바로 제일 소중한 혼수를 생각해 주세요. 그건 바로 접니다. 하는 그 여성이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현대 여성의 어떻게 보면 당돌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분명한데 야무지게 판단할 줄 아는 게 현대 교수들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결혼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할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당위로 본다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 그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처럼 되지 않고 실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똑똑하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본인은 일을 잘 처하지만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서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데 아마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신랑 되는 남자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남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자, 먼저 이 돌아간 드라마의 전개 과정을 봐서 시집 식구들한테 잘못 보였고 또 돈 돌려주면서 한 소리는 이건 전 여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고 선언했고 야권 사진 찍었고 찢었고 이런 관점에서 이 결혼 뭐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남자분들이 더 많죠.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더 6분. 또 그냥 뭐 그렇더라도 잘 적응하고 설득하고 흔한 얘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혼수 문제를 장사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신부 같은 사상으로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이 드라마에서 신부의 표상을 잘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그 교수들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걸 정립을 해주는 그런 그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세요. 뭐라 그럴까 그 내 병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신랑의 얘기나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 그 지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외화지만은 간절하게 그 지붕 덮은 집에 저희 둘이만 있을 때 행복한 걸 느끼는 거 있죠. 현대 감각으로 많이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해가는 혼수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그런 게 점점 점차적으로 고쳐져 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극 중에 요 여주인공의 사상 생각 그리고 그렇게 못 살지도 않지만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개성대로 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뜻들을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 너그러운 그 안목으로다가 받아들여주는 거를 조금 배워나가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많이 해오는 혼수가 그것이 시집에 가가지고 떳떳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끌어져 나가는 현실이다 보면은 언제 개선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바꿔 나가는 그런 세대의 젊은이들이 속해 있기를 그리고 결국은 그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교육을 받은 게 그렇지만은 그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젊은 세대에서 고쳐줬으면 하는 거. 그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신부감 어디 뭐 우리가 만져보겠습니까? 구경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신부감인데 그럼 결국은 혼수를 요구하는 시어머니 요구에 다 굴복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면은 개선책은 없다고 봐도 좋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결혼관이 문제가 돼요. 결혼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에 두 사람이 딱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혼수라고 하는 것이 과다다 적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결혼을 그래 본다면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성취한 것에 즐거움이 또 있다고 하는 건데 남이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 얻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면 즐거운데 그런 결혼관을 저는 바꾸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속에 들어가는 생활이었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동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고 또 교육정도 높아졌고 그래서 결혼관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과정에 즐거움을 찾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된다면은 그 혼수 문제는 아주 부수적으로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좀 추상적입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혼수감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적에 분노를 일으킬 만큼 혼수감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은 자꾸 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 전자제품을 샀다. 내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에 목전에 그것만 가지고 혼수로 알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그 후원을 기성세대 아니면은 양가 부모가 해준다면은 그때에 그것을 예측을 해 놓으셨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 1주년 아니면은 생일 이렇게 해서 그때 부모님의 정표를 양쪽에서 다 내 자식들이니까 했을 때에 이런 그 호화 혼수 즉석에서의 결혼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혼수품 리스트가 이코로 행복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혼수품을 많이 해가서 행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혼 여성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혼수감을 많이 요구하거든 시집가지 마세요. 대한민국 여성이 1년에 10만 명만 혼수감 때문에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남자가 법률을 만들고 풍습은 여자들이 만든다고 그럽니다. 혼수감 풍습 우리 여성의 힘으로 한번 고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같이 노력할게요. 오늘 밤 감사합니다.